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제 반야심경의 정종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온 계공을 중심으로 해서 첫 구절 쭉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어서 다음 구절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 구절은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존자, 사리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께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이제 뒤에 받침을 해주셨어요. 부촉을 해주셨고 사리자가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리자하고 문답을 하면서 이제 사리자에게 관자재 보살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짝 살펴보면 네.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보살을 열애사라 그래요. 열애사. 열애사. 네.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내보내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사. 대사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가서 이제 그 나라에 설명하는 사람이고, 대리 업무를 갖다가 대통령의 대리 업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명한다는 뜻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보살들의 다른 명칭이 열애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법화경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열애사로서 사리자에게 또는 대중 전체에게 또는 말세 중생들에게 전부 다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설명을 갖다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이 공하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직접 설명하게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스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이 우리가 보통 공하다 할 때 그 한자 공, 그리고 없다라고 할 때 무, 조금 혼동하기 쉽거든요. 공과 무의 개념을 먼저 좀 많이 짚어봐야죠. 이제 혼용을 했었어요. 네, 혼용을 네. 했었는데, 그거는 부처님 경전을 말씀하실 때 무와 공을 갖다가 혼돈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용어가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갖다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매개체인데, 그 매개체를 만약에 우리가 수학을 할 때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가 다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천지차이가 나잖아요. 빼는 것과 더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공과 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공을 무라고 말하고 무를 공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교를 이해할 때 개념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공이다 그러면 허무하다, 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무다 그러면 그거 다 비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둘 다 철학적 개념에 명쾌하지 못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공이라는 쓸 때는 수학에서 제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 제로와 같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로는 1 아래죠, 그죠? 그러나 마이너스 1 위죠. 그래서
제로에서 1과 그 마이너스 1이 다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발생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로에서 0에서 1이 되고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뭐 무진수까지 나가더라도 마이너스 0에서부터 출발한 수예요. 그 제로에서 플러스로 무진수를 나가더라도 그 0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제로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있는 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그 1과 마이너스 1 이전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제로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가장 이제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시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뭐로서 있느냐면 연기로서 있잖아요. 변화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성은 영원한 것은 거기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산소하고 절대 결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이 안 됩니다. 네. 또 산소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수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숫자가 무한수가 플러스로 나가고 무한수가 마이너스로 나가더라도 거기는 출발은 제로라. 출발이 제로라는 것을 수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한수 곱하기 제로 하면 제로가 돼요. 그러잖아요. 무한수 곱하기 제로 하면 제로가 되고 만약에 1 빼기 제로 하면 뭐가 되죠? 1이요. 어? 1이 되잖아요. 네. 갑자기 우리가 산수를 그러니까 이 제로라는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없는 수가 아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수는. 그럼 스님 공은 0, 그러니까 제로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나옵니다. 무안입이 설신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 귀, 코, 입 이런 것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본래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으로서의 그 눈이 있거나 자성으로서의 귀가 있거나 자성으로서의 무엇이 간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다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성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다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빅뱅 이전에 무엇이었을까라고 얘기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제로예요. 공이에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빅뱅 이전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1 이전이 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1 이전은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란 말.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되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기 이전은 뭐냐면, 그게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눈이 있었겠어요? 뭐 몸이 있었겠어요? 손발이 있었겠어요?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그 화두도 있는 거예요. 네. 너 부모 미생전, 미생전.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네. 전에 네 뭐였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 말로서 뭐 대답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런 얘기라고. 네.
공과 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공을 숫자 0, 제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에는요. 네. 인도에는 그 인도가 그 제로라는 공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 개념 자체가 그어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이제 그 브라만 신을 믿으면서 신이 하나가 꼭 있었어요. 하나예요. 하나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 전이 뭐냐고 했을 때는 그건 신에 대한 부정이 되거든. 그래서 그 브라만 신에 대한 부정이 되거든.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굉장히 그 극복하기가,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는데 뒤에 우파니샤드 시절이 되면서 많은 사문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사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공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탄생에도 나는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럼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불이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각각이 공한데 온 색수상 행식이 그 가운데 색과 관련해서 색불이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색불이공 해놓고 또 그 거꾸로 공불이색 해놨잖아요, 그죠? 이제 요 얘기는 또 앞에 전제가 되어졌을 때 오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은 우리 몸이고 사대라 그랬죠. 그럼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수화풍이 색불이공, 공과 다르지 않고, 그죠? 그 내가 뒤에 설명은 또 색불이공, 공이 지수화풍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무슨 소린가? 그렇죠.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또 다르지 않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색불이공 했을 때 지수화풍 그 사대가 공성과 다르지 않다. 공성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데 이쪽은 색은 지수화풍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자체는 색과 다르지 않아요. 지수화풍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뒤에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되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요 얘기는 또 다르게 풀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기한다 그 얘기예요. 발생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다르지 않다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다, 다르지 않다, 무엇이다. 이런 어떤 표현의 차이들이 어찌 보면 조금 아니, 어려운데.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러면 공성이 자성이 없는, 그럼 내가 앞에 얘기한 제로가 1과 같으냐? 아니죠. 1로부터 출발했지만도 사실상은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수화풍이 그럼 그대로 공성이냐면 없는 것이냐면 아니잖아요. 요게 지금 연기에서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사실은 공성과는 같지는 않아. 이거 자체가 그냥 아예 없는 것이면 같은 것이 되겠지. 그죠? 없는 것이면 같은 것이 되겠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성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성이 발생해 있고,
공성은 그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성질일 네. 뿐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 뭐냐면 초전도체 뭐 238도인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물질 자체가 전기 저항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반자성이 돼 버려요. 자석에는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해 버려요.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초전도가 되는 상황이 사실상은 그 물질의 제로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 그러면 제로 상태와 같은 그 성질이 발생한 것이 그러면 이 물질이냐 뭐 물질은 아니죠. 물질과 다르다. 발생한 하나의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공성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의 그 자성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그 서로 다른 존재로서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색이 결국은 공과 같은 성질이고 공 역시 색과 다르지 않다가 앞구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여기 적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 있죠, 그죠? 예? 두 개의 원을 이렇게 해놔놓으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겹치는 부분.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 이쪽 원이 이쪽에 적했다. 적했다는 말은 거기에 속해졌다 그 말이죠. 또 이쪽 원이 요 부분은 속해졌다. 적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서 그 얘기는 지수화풍 4대와 공성은 지수화풍 4대가 존재하는 것은 공성이 그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불이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즉의 뜻은 속했다. 속했다. 예. 서로가 지수화풍이 공성의 내용을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님, 색즉시공이라고 했을 때 이 즉을 같다로 이해를 사실 했었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물질과 그 공성이 같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적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서로가 겹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것은 공성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이 없이는 공성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공성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아리아식의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이 각자 다르게 발생할 수 없을 거예요. 각자 다르게 발생했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해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도 정확하게 안 맞고 서로 존재하는 상대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이요. 네, 교집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해 주셨지만 한자가 다이어이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근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깊이 있게 사유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는 부분에서 지금 언어로서 이렇게 막 그냥 세밀하게 말은 하지만은도 그것이 100% 전달이 된다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사유 영역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깊이 들어갈 수 있지. 남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네. 그럼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구절에 대해서 색과 공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해석은 또 색과 공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정치적 얘기고, 뭐 불교를 갖다 뭐 정치적으로 설명할 것이나 또는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얘기는 아니고요.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중도 같은 것을 이해할 때, 중도를 이해할 때 참 한국의 중도 이해는요, 우리 불가 안에 그 얘기는 참 진짜 그 중국식 중도예요. 거리의 중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숫자의 뭐 중간 정도 되는 거. 불교의 중도는요, 완벽하게 그 파사행정입니다. 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도거든요. 중도를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연기법이고 공성에 관한 이해예요. 그래서 공성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중도 이해 못하죠. 네. 치우치지 말라는 뜻의 해석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스님 그럼 이 구절에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한 다음에 또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색이 지금 우리가 현상으로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연기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자성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일 때 또 다음에 이 색이 소멸해서 다른 것으로 그 변화할 때 공이 작동을 한다고요. 네. 공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공이 다시 변화해서 또 색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 색은 항상 선후가 서로 뒤바뀔 뿐이지 실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자성이 공하고, 또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서 다음에 또 변화가 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연 따라 화합했지만 또 그 인연이 흩어지면은 또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네, 그렇게 사라졌다가 또 인연이 화합하면 모이고, 그 과정이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변화의 중심에는 모든 것의 존재가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이어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도요. 공에 빠지지 말라,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도 그 공과 무를 구분을 못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변화하는 것이에요. 보살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수행이에요. 허무가 안 돼요. 공을 무로 봐버리기 때문에 허무가 되는 것이죠. 허무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아가 있다 그러면 아에 집착하겠죠. 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니까 더 사실은 적극적이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로 변할 것인가. 만약에 처음부터 부처가 있었다면 우리가 부처로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보살이 있었다 그러면, 보살로서 어떤 자성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살로 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연기법에 대한 이해, 연기법과 공성을 자꾸 따로 놓고 보니까, 네. 공은 허무가 돼버리고, 연기는 또 있는 게 돼버리고,
이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게 고정이 돼 버리고 이러면 수행은 이제 양극단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공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갖다가 창조해내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에서 터져서 지금에 이른 것도 공으로부터 시작해서 발생해서 지금까지 발생하고 또 우주 속에서 백색 외성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우주가 계속 거듭 성주개공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나 사실은 같은 얘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허무는 아니에요. 불교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적극적이에요. 정확하게 철학을 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내가 가장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갖다 가장 더 자각해 하는 종교예요. 네.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에게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불교를 모르는 분들조차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요. 이제 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나머지 오온, 수상행식도 반복이 되는 거죠. 뒤에 그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다라는 그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네. 앞에 공식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수도 수적시공이고 공적시수예요.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감각 있잖아요. 이것도 주체가 있지 않고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있지 않고 그것도 자성이 공하단 말이야. 수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 이것도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감각도 발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감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적시공이에요.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감각이 발생했다.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각 그 자체가 공성이고 공성 그 자체가 바로 받아들이는 감각이다. 그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상행식도 그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온 전체가 다 이런 논리 속에서 하나하나 그 안에 자성이 없음을 갖다가 깨우치고 자성이 없이 발생되어지는 상황을 갖다 설명한 거예요. 네. 지금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상불이공, 공불이상 어떻게 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자체도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어때 본래부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껴서 생각이 일어났다. 그건 일어나서 발생한 것이지 본래부터 있어서 아니기 때문에 상불이공 상이 그 생각이 곧 공성이고 공성이 곧 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다 똑같은 원리예요. 생각 자체도 그래 생각이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그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억일 뿐이에요. 실제 기억일 뿐이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 다 같다고 지금 설명을 들은 셈이잖아요. 들으세요. 그건 또 설명을 다시 좀 더 해. 네네네 하세요. 그 이제 행은 의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분리공, 공분리색 했듯이 그 의지 자체도 본래부터 내가 윤봉길 그 의사도 본래부터 내가 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지를 갖다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의지를 갖다가 낼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내 의지 자체도 공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발생했고, 따라서 내 의지는 바로 공과 다르지 않고 적혀 있고, 또 공은 내 의지와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색수상행 그 자체들이 전부 다 볼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자성을 갖고 있고 불변의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인 식 역시도 공이 되네요. 식은 이제 제 육식,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아른말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분별하는 식. 식에는 세 가지를 크게 내가 의식과 분별식과 그 다음에 물론 그 앞에 전오식이 있지만은 분별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8식 많았어. 네. 참,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2600년 전이고 그 제자들이 지금 서양에서는 지금 이제 근대 심리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캐톨릭 때문에 사실상 심리학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심리학이 2600년 전에 발전을 사실 했거든요. 불교는 지금의 심리학과 사실은 똑같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의식도 실제로 대뇌가 생기고 하면서 발생한 거예요. 진화해서 발생한 거예요.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그 발생한 것은 고대 인류가 발생한 것은 뭐 250만 년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한 20만 년 전 정도로 보죠. 대뇌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그 영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의식이라는 영역이 전 오식에서 받아들여져서 발생됐지만은도 본래부터 의식 안에 아가 있었다 그러면 발생되질 이유가 없겠죠. 네. 대뇌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되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도 실제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이 자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이라는 것이 의식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그 8식 아레아식이에요. 제8식 아레아식은 유식학에서도 그게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장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8식 아레아식은 지금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사실상 무의식이에요. 그렇죠.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은 영원한 것이 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그것조차도 이게 그 유식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성학파에 깨진 이유가 그게 본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공부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이미 그게 장식의 열애장이라 열애가 다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래부터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났지만도 그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레아식까지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레아식은 이제 그게 분명하게 무의식 속에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무엇을 반복하면서 업을 반복하면서 그게 저장되진 거란 말이에요. 기억이 오랜 기억이에요. 오래전 기억이고 그게 오랜 생을 통해서 기억되어진 것이지만도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 같으냐면 생물학적인 진화를 하는 데는 DNA가 필요하잖아요. 네. DNA, 정신적 DNA 아닌가라는 이제 나는 이거는 내가 추정하는 것이지 어디 학설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 DNA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 DNA는 그러면 이게 그 고정불변한 어떤 그 정보체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시 정신적 DNA 역시도 무의식도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아식도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리아식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존재하고, 그래서 아리아식은 공과 적혀 있고 공 에어리 안에 들어 있고, 또 공은 아리아식 에어리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온, 색, 수상, 행식이 모두 다 자성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어떤 거 하나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이 모두 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애착하고 내가 무슨 천상에 태어나고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니르바나 그래요. 온 개공함을 모르면 니르바나가 되질 않아요. 잠시 조용해질 뿐이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색적 시공, 공적 시공, 색분리공, 공분리색 이거는 오온을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부여시 하다 이와 앞에 똑같다 오온 개공하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예.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구절 딱 한 단어만 고르라면 오온 개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공이야. 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색, 수, 상, 행식 5가지를 하나하나 예로 들어가면서 이제 쭉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1번도 공하고 2번도 공하고 5번까지 모두 공하니까 1번에서 5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도 결국은 공하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제로는 제로라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100 곱하기 1을 하면 하여튼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 곱하기 제로 그러면 다 제로야. 100이 그냥 제로가 돼버려요. 따라서 그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얘기가 앞에 많은 전개를 뭐 지수합풍도 해놓고 수상 행식 뭐 아리아식 뭐 만라식 다 얘기했지만도 그 자체들이 하나하나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공이기 때문에 곱하기 제로 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색, 즉, 시, 공할 때 그 즉의 의미였어요. 네. 속한다라는 의미. 그러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가르침,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오온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연기로서 만나 있다는, 서로 속한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공은 따로 얘기하고 네. 또 연기는 따로 얘기해. 그건 종이를 갖다 이렇게 그 한 장을 들고서 자꾸 이쪽 면을 분리시켜서 이쪽 면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쪽 면을 장을 한 장 얇은 걸 들고서 2장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연기라는 말 자체는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론에 그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께서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랬고 공고로 연기라 그랬어요. 공이나 연기나 사실상은
같은 말이에요.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를 설명했고 네.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공을 얘기하면서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 공만 보니까 또 연기를 얘기하면서 현상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양극단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바로 연기예요. 스님, 그럼 이렇게 오온이 공하고 공이 곧 연기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공부해서 알았잖아요. 네. 이것을 알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우선 그렇게 하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갖다 알잖아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삶의 태도가 거기서 정신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칩시다. 아기를 낳았는데 귀여워요. 이 아기가 안 변하고 평생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아기가 크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고, 크라고 한다는 것은 아기의 안 변하는 결정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죠. 변화를 갖다 수용하는 건데, 변화를 수용하는데, 그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를 수용을 하는데 어떤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의 길로, 보살의 길로, 아라한의 길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들에게 니르바나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온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그랬잖아요. 일체고액 그랬잖아요. 도일체고액이 안 돼요. 건지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건진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자각하면서 집착으로부터 놔주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자주 하죠. 그 자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애기들에게 정은 갖고서 잘 사랑을 갖고 보살피는 것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집착을 하면 어른들의, 부모들의 그 생각이 거기에 집착에 작동되지만 그게 자꾸 고정이 돼버려요. 애기는 거기에서 피해자가 돼요. 따라서 애기가 좋게 변화할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은 공성, 모든 것은 자성이 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갖다 인식을 해야 가능해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일 뿐이에요.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오온과 다르지 않으며 오온이 공에 속하고 공이 오온에 속한다는 말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